뭐 이렇게 교사의 융통성인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뭘 판단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현장에 혼란을 주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엄밀하게 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질문 중에 뭐 저희가 이제 학업성 취급 평가나 교훈 평가를 반대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조금 정밀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뭐 좀 퍼센트를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 현재 교훈 평가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한 10% 정도의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점에서 반대한다. 혹은 학업성 지도에 대해서는 한 50% 반대한다.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정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아무튼 저는 핵심적인 부분은 좀 교육부나 평가원에 드리는 부분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바람직한데 왜 안 되냐라고 했을 때 그 안 되는 지점을 정확히 타겟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대학 서열화라든지 이제 이런 거로 한다라고 할 때 문제 분석은 맞는데, 현 단계에서 지금 이 교육부나 이 평가원에서 그걸 타겟으로 해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아닌가. 근데 적어도 이 토론회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는, 그러한 상수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어떻게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신뢰도가 없는 건데, 그 신뢰도를 잃어버린 부분들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정확히 찾아내야지 좀 생산적인 토론이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모더레이션 얘기도 드렸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현실성 있는, 그 다음에 성취 기준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아무리 항의를 해도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된다라고 좀 하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좀 현실적인 답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질문하셨던 뭐 무크 얘기도 하셨는데, 저도 근본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칸 아카데미가 얘기하는 것이 기존의 2학년에서 달성해야 될 그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게 좀 의미가 없는 거고, 학생 개인별 맞춤형으로 이제 접근하는 그런 틀 가운데서 기존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저는 오히려 그런 질문이 있기 때문에 성취 기준을 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면 결국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 그 인터넷으로 다 공부할 수 있는 거라면 뭐 혼자서 공부하면 되지, 교사 점검만 해주면 되지, 그러면 학교는 왜 오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뛰어넘는 배움의 질,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들이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어떤 좋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 제도를 왜곡시키는 내부 외부의 조건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자꾸 뭔가를 이렇게 만들면 이것이 이제 복잡성만 증가시키고 모두가 괴로워지는 이제 그런 과정을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과거 문민정부 이후부터도 계속 있어왔던 겁니다. 각 정권은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 선의를 가지고 교육계획을 해왔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는가를 보면, 앞으로 현 교육부도 나름대로 현 시점에서 노력은 하지만 과거를 뒤돌아보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도 어떤 수준에 머물 거라는 것은 너무나 불안보듯이 뻔합니다. 왜냐? 모든 것이 왜곡시키는 그런 외부 조건들, 아까 대학 서열의 문제라든가 인구 격차의 문제라든가 직업이 적다든가 직업의식이 있다든가 지나친 교육열이라든가 교육이 민간화해야 됐다든가 이런 등등의 수많은 외부의 조건들 때문에 다 왜곡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지금 교실 안에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졸업증 하나 따기 위해서 교실에 갇혀지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보면, 자, 이제 곧 어떤 대학이든지 갈 수 있다. 공부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옛날에는 어떤 대학 가려도 수요 공급이 안 맞았는데, 이제는 이제 등록금만 있으면 갈 대학은 얼마든지 있는 시대가 오고, 자, 그 다음에 옛날에는 성실하면 직업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압니다. 직업은 아주 이러이러한 아이들만 가질 수 있어. 괜찮은 직업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직업을 가질 수 없을 거야.
이런 아이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수업 중에서 너베자고 떠들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거는 하늘의 별을 따는 그런 그 기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우리의 지혜와 생각 가지고는 현재의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저는 단정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논의가 여기서 김일환 연구위원도 그렇고 여기에 그 토론 다른 박사님도 그렇고 사실은 다 do things right에 머물고 저는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다고. 왜냐? 국책기관이고 교육부에도 관료이시고 그렇다면 right things 인가는 누가 검증할 건가? 이거는 거대한 우리나라 교육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독하게만 먹고 그러나 그분들이 올바른 교육 철학 속에서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은 정말 대통령이나 장관이 이런 전문지식 갖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right things가 이 시점에 뭔가에 대한 고민 없이 자꾸 do things right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 현재 버려지고 있고 희망이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10년 후 20년 후에도 여전히 희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현재보다가 out of box 사고를 현재의 틀 속에서 다 벗어나서 새로운 사고를 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결집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더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혹시 나중에 이렇게 개별적으로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2시간 반 이상 지금 토론을 좀 했는데 제가 일단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건 말씀드렸지만 종교서 운동에서 이게 굉장히 먼 얘기고 되게 복잡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이게 시작이고요. 제가 이제 이게 말씀하신 어떤 교육의 철학부터 학습 양식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여러 가지 외부 조건이 있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꾸준히 되게 연구하고 선생님들에게 제안하고 현장에 실천해보고 해서 저도 제안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정책적인 제안을 해서 입체가 이렇게 도입을 해서요. 저희 꿈꾸는 어떤 평가제 자체가 어떤 시작인 거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일단 교육의 어떤 변화, 행복한 학교, 아이들의 말씀하신 그 모든 아이들의 그 행복한 학교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여기를 처음으로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저희가 이렇게 밟아가는 과정을 함께 동참하시면 교육을 바꾸는 데 동참할 수 있는 기쁨도 경험하기를 저도 소망하고 여기 있는 감사드리고요. 일단 발제와 토론은 여기까지 감사드리고